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묻고 답하기 시간입니다. 인권, 시민권, 기본권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먼저 인권, 이거 휴먼 라이트죠. 그래서 이거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권리를 얘기합니다. 한 번 더,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 그러니까 차별 없이 인간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 휴먼 라이트.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인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우리가? 내추럴 라이트. 자연적으로 생긴 권리다. 그래서 자연권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개념에 뭐 뒤에 나오는 시민권, 기본권, 사회권, 자유권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인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민권은 이 영어가 참 재밌죠. 영어가 citizenship이에요. ship. 예. 여러분 right는 권리 개념인데요. ship은 뭐죠? ship은? ship은? ship이란 개념은 뭐냐면 friendship 뭐죠? 우정이란 뜻이죠. 이 ship은요. 약간 뭐라 그럴까? 조건이 들어가요. 조건. 그러니까 right는 권리는 뭐라 그럴까? 당연한 거야 이런 거라면 ship의 의미는 끝에 뭔가 이렇게 좀 특정한 조건이 들어간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정이라는 거는 서로 간에 뭔가 돈독한 관계, 서로 간에 돈독한 관계라는 게 쌓이고 쌓여서 그런 조건들이 쌓여서 우정이라는 게 생기듯이 시티즌십이라고 하면은 그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네가 적절한 의무를 수행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네가 권리도 받을 수 있어. 요런 개념인 거예요. 요런 개념. 그러니까 인권보다는 좀 뭐라고 그럴까? 좀 디테일한 요런 개념을 보셔야 돼요. 이건 T 마샬이 얘기한 건데 여기서 말한 시민이라는 건 뭐냐면 원칙은 부르주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르주아, 시토아잉. 그래서 부르주아들이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켰죠. 주동자들이 원래는.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을 다른 말로 부르주아 혁명, 다른 말로 시민혁명이라고 그래요. 예. 이때 이 시민이 바로 부르주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과정에서 세세토록 누렸던 그런 어떤 권리, 왕족만 귀족만이 누렸던 그 권리를 어떻게 해요? 요 상인들, 경제권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숙청을 해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때 절대적인 역할을 했던 지지층이 있었는데 계층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농민들이야. 농노였대요. 농노. 농노가 딱 보니까 자기들도 위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야 이거는 아니야. 그래갖고 끊임없이 그 이후에도 혁명을 일으켜요. 뭐 2월 혁명, 10월 혁명 이렇게 자유주의 혁명, 혁명을 일으켜요. 그 과정에서 정치 투쟁의 산물로 공민권을 먼저 얻어내요. 공민권. 교재 나와 있죠. 이건 이제 자유권적 권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또 투쟁을 해요. 정책 투쟁을. 그러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뭘 얻어요? 참정권을 얻어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적정 수준의 사회 구성원에는 당연히 받아내는 적정 수준의 급여를 보장받을 권리 뭐가 확대돼요? 사회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민권은 맨 처음에는 출발이 뭐였다? 특정 계층, 특정 사회 구성원에 대한 어떤 제한적인 권리였다면 이게 나중에 정치적 투쟁 과정을 거쳐가지고 공민권, 참정권, 그리고 보편적 개념의 사회권으로 확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권은 기존에 있던 인권, 시민권, 특히 인권이죠. 인권의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이건 자연권이야.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권리야. 막연하잖아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헌법에 명시한 거.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한 거.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기본권이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좀 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권의 추상적인 개념을 보완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권리.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우리는 기본권. 기본권은 반드시 어디에 명문화되어 있어야 된다? 명시화되어 있어야 된다? 헌법. 이렇게 눈여겨보셨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법전의 기출경영 문제를 보니 헌법에 구체적인 조항들이 나오네요. 헌법도 상세하게 살펴봐야 하는 건가요? 도무지 어디까지 공부해야 하는지 감을 잡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예. 답변을 드리자면요. 34조만 눈여겨보시면 돼요. 그냥 34조만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딸딸딸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34조 같이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그 유명한 말이죠. 2항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그래서 나온 게 뭐죠? 구체화된 게 사회보장법이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그래서 나온 게 뭐죠? 사회복지사업법이죠.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뭡니까? 여성복지 관련법이죠. 네 번째,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그래서 나온 법이 뭡니까? 노인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보호법이고. 5번,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요거는 뭐겠습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 또는 장애인복지법. 6번,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예방을 위한 법, 무슨 법이죠? 재난예방법. 그 다음에 피해를 입었어. 그럼 이재민이 발생했죠? 구호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6항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나온 게 뭐죠? 재해구호법. 그래서 이 34조 위주로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